그런 것까지 질문할 정도로 내가 몰랐잖아. 내가 뭘 알아야지 거기까지 물어보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너무 춥더라. 나만 춥냐 여기? 안 그러니까 왜 이렇게 추워 미치겠네. 아까 오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자동으로 눈물이 나왔다. 맞아. 그치? 아니 진짜로. 아니 눈물이 왜 흘렀다니까. 근데 너 왜? 누가 안 보는 척도 이상이라고 막 아닐걸? 근데 이 추운데 너 그 여름에도 경량 패딩 입고 있더니 왜 지금 안 입고 있어? 근데 한번은 따뜻해가지고. 안 따뜻해 지금 엄청 추운데? 그래? 나만 춥냐? 근데 이거 웹폰 들어서 추울 수도 있어. 그러니까 환기는 잘 되는데. 같이 한번 보자 얘들아. 21번 갈 길이 멀다 오늘. 이해가 잘 안 된대요. 내용이 어려워요. 같이 한번 보면은 일단 답의 근거로 명확하게 잘 골라왔더라고. 일단 밑줄 친 문장부터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줄 9 아우로브는 여기에서 무엇 중에라고 해석하면 되죠. 뉴트리셔니스트 뜻이 뭐냐? 그쵸. 10명의 영양학자 중에 9명이 우리가 좋아하는 무슨 동사야? 대표 동사 중에? 간주 동사죠. view A as B 이것을 증거로 본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것이 뭔지 또 문맥상 파악해 봐야겠네. 조금 있다가 이것을 증거로 본답니다. 근데 어떠한 증거냐면은 우리가 entirely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거죠. 우리의 구술을 잊어버리다. 일단 우리가 모의고사 풀 때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검색을 해보니까 분별력을 잃다라는 뜻이 있더라고. lose one's marbles 분별력을 잃다. 그러면 지금 방금 해석한 문장에서 디스를 증거로 해서 뭐를 알 수 있는지를 같이 한번 첫 번째 줄부터 읽어보도록 합시다. 그 북아메리카의 네이티브 그 원주민의 음식 있잖아. 똑같은 unfortunate 불행한 운명을 만났답니다. 그것에 원주민들처럼 네이티브 피플 원주민들처럼 save for은 여기에서 전치사로 보시면 돼요. 무엇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무엇을 제외하고냐면은 relics 몇 개의 별표 단어 나오죠. 전에 내려오는 풍속을 제외하고는 예를 들면은 그러한 결국에는 이 풍속들은 살아있는 풍속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생존해 있는 어떤 풍속들이냐면은 땡스기빙의 터키와 같은 즉 추수감사절의 칠면조와 같은 거는 여전히 살아있는 풍속 중에 하나라는 거죠. 확실히 우리는 여전히 지역적인 스페셜티스, 특산 음식을 갖고 있답니다. 하지만 캐롤라이나의 바베큐라는 음식 이름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버뒤로는 예시를 보여주는 거죠. 거의 확실히 뭐를 갖고 캐롤라이나라는 지역을 대표하는 바베큐 음식이 있나 봐. 근데 얘네가 뭐를 갖고 있어? 거의 확실히 캘리포니아 토마토를 쏜대. 그것의 소스에 있어서. 그리고 루이지애나 전보 같은 경우에는 be likely to 같은 확률로 뭐를 포함하고 있어? 인도네시아에서 그쵸? 양식된 새우를 갖고 있대. 그러니까 지금 되게 역설적이잖아. 캐롤라이나 바베큐인데 그 안에 들어있는 재료는 캘리포니아산이고 그 다음에 루이지애나를 대표하는 음식 특산물인데 그 안에는 인도네시아 새우를 갖고 있으니까는 만약에 이러한 것들 중에 어떤 것이 여기서 디즈가 지칭하는 건 뭘까? 그러면 문맥상 이러한 것들 캐롤라이나 바베큐 큐랑 그 인도네시아 그쵸 루이지애나 전보를 얘기하는 거겠죠. 이 두 개를 지칭하는 거잖아. 이 특산 음식으로 나온 예시 두 개를 지칭하는 거죠. 디즈가 지칭하는 거. 캘리포니아 바베큐랑 루이지애나 전보 중에
어떤 하나가 나타나잖아. 패스트푸드 메뉴에. 예를 들어 뭐 맥도날드 같은 것에. 근데 이게 많은 뭐를 갖고 있어? 첨가된 지방과 액상, 과당을 가진 채로. 그럼 우리는 해석 어떻게 할까 얘는? 여기까지. 구분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5와 1 사이로 병렬되는 것은 디선이랑 리지스트고 혹은 저항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커럽션 붕괴. 그쵸, 붕괴를. 원래는 이게 커럽션이 너네가 알고 있는 뜻으로는 뭐냐? 부패. 그쵸, 부패거든. 부패. 그 부패를 저항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답니다. 즉 앞에 제시된 이 두 개의 지역 특산 음식이 변형이 돼서 패스트푸드 음식으로 나와도 우리는 구분해 못해? 구분 못한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의미하는 게 뭐야? 완전히 헷갈린다고. 선택지 4번의 답인 완전히 헷갈린다고 하는 거잖아. 무엇에 대해서? 우리의 디스팅티브 독특한 지역 음식의 정체성에 대해서 구분하지 못한다고 하니까, 식별하지도 못한다고 하니까 결국엔 그걸 헷갈린다는 얘기죠. 혼동한다는 얘기죠. 그게 진짜 특사품인지 아닌지. 그래서 가장 강력한 답의 근거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쵸? 우리는 예시 들어갔으니까 부정으로 해석하면 된다. come up with는 떠올리다, 생각해내다라는 뜻이거든. 우리는 아직 생각해내지 못했다라고 부정으로 해석하면 돼. 강력한 일련의 일반화된 규범을. 근데 이 규범이라는 게 전에 내려져 오는 거거든. 그 가족을 통해서. 근데 뭐 하기 위한 일련의 강력한 일반화된 규범이냐? 음미하고 합리적으로 소비하기 위한 강력한 일련의 일반화된 규범이죠. 근데 뭐를 음미하고 소비하는 거야? 우리의 땅과 기후가 우리에게 준 것을. 동그란 괄호로 닫고. 그러니까 우리의 전통 음식을 좀 지키고 식별하려고 해도 그런 규범 같은 게 아직 없다는 거야. 우리가 생각해내지 못했고. 대신에 우리는 1년에 패드 다이어트, 유행의 식단이라는 게 있답니다. 유행 식단이 있대. 여기서 그러면 인스테드가 함축하는 건 뭘까? 결국에 뭐 하는 대신에를 얘기하는 걸까? 자연이 주는 것을 소비하고 의미하는 대신. 그쵸. 음미하기 위한 그 일반화된 규범을 떠올리는 대신에. 결국에 쉽게 얘기하면은 강력한 일련의 일반화된 규범을 떠올리는 대신에, 생각해내는 대신에 로 보면 될 것 같아. 여기 내가 지금 3번 형광펜 치는 부분, 결국엔 이런 일반화된 규범을 떠올리지 못했으니까 당연히 그 전통도 지킬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해? 그런 규범이 없으니까 1년에 유행 식단만 있을 뿐이죠. 근데 이게 어떤 식단이냐면 컨버싱 별표 단어, 큰 소동을 일으키죠. 우리의 서점과 뱃속을 one after another 차례대로. 근데 어떤 규모로? 국가적인 베스트셀러의 규모로. 전통은 지키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허니버터칩 이런 거 한번 유행하기 시작하면은 전통적인 우리의 한과 같은 거를 먹고 지킬 생각은 안 하고 그런 허니버터칩에 열광하는 그런 모습? 적절한 예가 떠오르지 않는데요, 여튼. 그러니까 10명의 영양학자 중에 9명이 결국엔 이것을 증거로 보는 거죠. 여기서 이것은 뭘까, 결국에? 한글로 너네가 한번 얘기해봐. 써봐. 밑에 연필로 쓸 수 있는 만큼 문맥상 디스.
인사 썼냐? 네. 뭐라고 썼어? 규범을 생각해내지 않고 1년에 유행하는 음식을 소비하는 것. 그쵸. 규범을 생각해내지는 않고 1년에 유행하는 식단 뭐라고 했어 마지막에? 소비하는 아 식단을 소비하는 거. 그쵸. 아주 정확하죠. 그거를 봤더니 아 얘네들이 분별이 없다. 지금 완전히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선택지 4번에 독특한 음식의 정체성이 뭔지, 전통을 지키지 않고 유행만 따르고 있는 그런 태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세태라고 얘기해죠. 그쵸? 선생님, 응? 그 전통을 지키지 못한다는 게 아까 말한 캐롤라니아 바베큐가 캐롤라니아산 토마토가 아니라 캘리포니아산 토마토를 사용하는 것처럼 자기 지역에서 나온 식재료를 쓰지 않는 것도 붕괴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그 예시를 닦은 거로 골라온 친구도 있거든. 거기도 괜찮은 닦은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예시를 구체적인 예시로 나온. 2분 벗 뒤쪽으로. 그 다음에 22번. 이 연두색으로 친 as 부사절로 시작하는 부분에서 as가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대. 해석은 돼? 네. 한번 해석해봐 그러면. 우리가 스마트 머신의 세대를 더 얻을수록 그쵸. get into 하면 어디로 들어가다라는 뜻이거든. 우리가 further 더욱이 진입하면서 혹은 들어가면서 스마트 머신의 시대로 들어서면서 그 다음 주절은 이때 가주어 진주어죠. likely 가능성이 있답니다. 근데 어떤 가능성이냐면 sensing 인식하고 관리하는 게 그 감정이라는 것을 하나의 그 지능 유형으로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죠. AI를 혼란스럽게 하는.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스마트 머신의 시대로 들어서면서 AI가 감정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그치?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결국엔 스마트 머신의 시대로 들어선다는 게 AI를 많이 쓰게 되는 그런 시대로 점점 바뀌는 거를 얘기하는 게 as 부사절이라고 생각하면 돼. 점점 AI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 스마트 머신의 시대로 들어서면서, 그쵸? 감정이라는 건 AI를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인간만이 갖고 있는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답이 2번이잖아. 미래 직장에서는 감성지능의 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가장 강력한 답의 근거가 여러 가지긴 하죠. 일단 나는 여기로 찾았거든. 이거죠. 이 부분이죠. 프리미엄이 있을 거라고 하잖아. 그쵸? 대열 플러스 비동사니까. 근데 이게 주어지는 프리미엄이죠. 사람에게. 근데 어떤 사람이냐면 높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 감정지능. 이모셔널 인텔리전스에 있어서. 그 다음에 또 구체적으로는 감정지능이라는 게 미래에 중요해질 것이라고 어디에서 유추할 수 있냐. 그치? 여기죠. 서베이를 예시로 들잖아. 거의 이그제큐티브스 하면은 높은 사람이거든. 임원, 2번에 회사에서 높은 사람들 4명의 임원 중에 3명이 또 간주동사 또 나오죠. CA, as B. 대표동사 외웠으니까 목적어에는 네모쳐 오고 목적격 보호에는 무슨 표시하면 되냐. 물결 표시 꼭 해와라. 앞에 주어 동사만 표시하지 말고. 4명의 임원 중에 거의 3명이 이 아이를 감정지능을 뭐로 봐? 머스트 해브 스킬이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야. 직장에서 미래에는. 그쵸? 이 부분을 보고 답의 근거 가장 강력하죠. 이 부분이. 되냐? 그 다음에 24번부터 잠깐 보자. 이거 어떤 부분. 일단 이 질문 프린트 답지 한번 봐봐.
질문 프린트 답지에서 24번 글쓴이의 어조에 따르면 새로운 언어와 표현이 사전에 추가되는 것에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는가라고 했는데 부정적이라는 답변이 절반 이상이었거든. 너네가 글 쓴 거를 봤을 때 너네가 여기 화면 한번 봐봐. 이 썸부터 보면 일부 사람들이 디프월 뭐 한대? 한탄.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냐, 요즘 애들 어떤 정신으로 사는 거냐, 이래서 되겠냐, 이런 것처럼 한탄하는 거야. 이런 종류의 것을 또 나오죠. 간주동사. 그리고 이것을 뭘로 본대? 드리프트? 벗어난 거. 원래 뜻은 표류라는 뜻도 있거든. 벗어난 것으로 본답니다. 올바른 영어에서. 근데 연결어가 엄청 중요해. 연결어에 전부 다 일반 형광 펜치라고 하는 이유가 있거든. 하지만 이게 무슨 일이냐고 한탄하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이때 강조구문을 썼는데, 심지어 이때 강조구문이잖아. 그것은 오직 18세기다. 어떤 시도가 만들어진 것은 공식화하기 위해서 스펠링과 고두법을 영어에서, 그러니까 공식화한 게 그렇게 얼마 되지도 않았다. 그러면서 뒤에 셰익스피어의 예시가 나오잖아. 셰익스피어도 오늘날에 materialize 나타나면은 반도 절반도 이해 못할걸? 결국에 이 사람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야? 사전에 새로운 단어를 추가하면 안 되고 그거는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미 너네가 선택지도 그 질문의 근거로 내가 질문 프린트의 근거로 볼 수 있어. 결국에는 언어가 진화하고 있다는 거야. 이 사람이 보기에는 점점 더 다른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는 거야. 즉 언어의 진화라는 게 심지어 셰익스피어조차도 세미리터럿 반문맹의 이게 직역하면 반만 읽을 수 있는 거거든. 리터럿 너네 이미 뜻 아는 거야 이제. 리터럿 뜻이 뭐야 형용사로? 그쵸. 반만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결국엔 언어의 변화하는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주제문을 고른다고 하면은 첫 번째 줄로 보면 되잖아. 새로운 언어와 표현이라는 게 나타난다는 거야. 계속해서 무엇에 반응해서? 새로운 상황, 아이디어, 필링, 감정에 반응해서. 그러니까 이거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하면서 옥스퍼드에서는 단어 추가하고 셰익스피어도 모를걸? 응? 왜냐면 언어가 계속 변화하고 진화하는 게 별로 그렇게 벗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야. 결국에는. 되냐? 이 연결어 벗이란 선택지 5번을 보고서도 일단은 그 답의 근거를 질문으로 나온 건 이 부분이거든? 이 연두색으로 친 부분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나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비유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일단 선택지가 4번이 답이잖아. 이 글쓴이가 하고자 하는 말은 필요하다는 거야. 공통 언어를 사용하는 게 인티그레이트 뭐 하기 위해서? 커리큘럼 뜻이 뭐냐 한국어로? 교육 과정을 통합하기 위해서. 인티그레이트 너무 중요한 단어죠. 근데 봐봐. 이거 지금 화면만 보면 끝까지 이것도 해석 안 할 건데 그냥 화면에 보고 봐봐. 지금 세모가로로 묶은 거를 일반적인 진술로 바꾸면 니네가 이미 중심 내용을 알고 있잖아. 일반적인 진술로 바꾸면 뭐냐? 이 부분도. 여기선 if 부사절이 몇 개 병렬돼. 너네 구조 파악 해온 거 한번 확인해봐. 세 개지. if 부사절 이렇게 세 개잖아. 이거는 해왔지. 그럼 지금 이거 빨간색으로 세모 가로친 게 총 4개잖아. 이거를 일반적인 진술로 바꾸면 뭐야? 교육과정에서 같은 단어가 쓰인다. 그쵸? 전부 다 그 얘기잖아. 그럼 결국엔 if나 when은 조건을 나타내는 거거든. 다 똑같은 말 하고 있는 거거든. 같은 용어라는 게 이용되잖아. 그 교육과정에 걸쳐서 뭐 국영수사가 전부 다 뭐든지. 그럼 그 결과가 뭐야? 이런 조건이 갖춰지면 주저를 해석해보면 학생들이 뭐 하기 시작해? 다양한
과목과 수업을 연결시키기 시작한다. 그 다음에 역시나 그들이 연습하잖아. 추상화하는 것을 글쓰기 시간에. 그 다음에 또 무엇에 노력해? 추상화하는 것에 회화나 그리기 수업에 그 다음에 모든 경우에 그들이 여기서 대인은 누굴까? 스튜던트가 그것을 콜, 미, 벨비, 문형하죠. 그것을 추상화하기라고 부른다면 이런 조건들이 갖춰주잖아. 그러면 또 결과가 뭐야? 그들은 뭐 하기 시작해? 이해하기 시작하죠. 생각하는 방식을 disciplinary, 그쵸? 학문의 경계를 넘어서서 결국에 주절의 결과가 하는 말이 똑같거든. 다양한 과목과 수업을 연결시킨다. 그 다음에 일단 화면을 봐봐.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해하게 되죠. 학문의 경계를 넘어서 결국에 선택지 4번에 뭐를 다른 말로 바꿔놓은 거야? 교육과정을 통합한다는 말을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거잖아. 그러니까 when이나 if가 조건을 나타내고 주절에서 그 결과를 나타내고 있죠. 이 사람이 하는 말은. 그러니까 결국에 이 사람은 공통 언어를 사용해라. 그래야지 애들이 교육과정을 통합할 수가 있다. 여기서 그들은 여전히 학생이겠죠. 아는 거죠. 어떻게 트랜스폼 바꿔야 될지 그들의 생각을 뭐로부터? 한 모드 방식의 개념과 표현에서. 여기 from A to B네. 보여? 얘는 쓰임이 뭐냐? 그쵸, 변화죠. 한 양식의 컨셉과 표현에서 또 다른 것으로. 이렇게 묶는 게 낫겠네. 이렇게 how to를 their thoughts에서 묶었다. 그 다음에 from A to B 되냐? 그 다음 마지막 문장에서 링킹이 동명사 주어잖아. 즉 학문을 연결시키는 것은 자연스럽게 발생한대. 언제 학문을 자연스럽게, 이 경우에는 지금 조건이 뒤에 붙었잖아. 똑같은 말 반복하고 있는 거거든. 결국 이것도 답의 근거잖아. 학문을 연결시키는 것 어떻게 해야지 가능해? 세목한 부사절 읽으면 용어와 도구라는 게 제시될 때 보편적인 상상력의 일부로, 결국에 보편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보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보편적 언어를 사용함으로 인한 보편적인 상상력, 그게 있어야지 학문을 연결시킬 수가 있다. 답의 근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문장을 구조적으로 보는 연습을 하고 이제 여기를 보면 되는데, 내가 이해한 만큼만 설명을 하면은 결국에 이거 교육에 대한 글이잖아. 큰 카테고리가. 교육이라는 것은 몸통에 집중을 해야만 한답니다. 지식이라는 나무의 몸통에. 근데 이게 또 방식을 보여줘야 돼. 근데 그 방식에 있어서 나뭇가지랑 잔가지랑 잎사귀라는 게 모두 생겨나거든. 그 공통의 핵심으로부터. 그럼 내가 일단 이걸 이미지화 하면은 이거 비유하는 거야. 오히려 이게 이해하기 어렵거든. 교육이 집중하고 있는 건 결국에 뭐야? 몸통. 나무의 몸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몸통을 지식으로 비유하고 있잖아. 교육은 집중해야 된다. 지식이라는 나무의 몸통. 그러니까 교육이 집중하고 있는 건 이 몸통인데, 이 몸통이 그래서 그 교육이 보여주기도 해야 된대. 근데 그 방식에 있어서 나뭇가지와 잔가지와 잎사귀라는 게 이 공통 핵심으로부터 나타난다고 하는데, 이 공통 핵심은 결국에 뭐야? 그쵸? 지식이라는 나무의 몸통이거든. 그러니까 이 몸통에서 이런 잔가지랑 잎사귀가 나와야 된다고 얘기를 하네. 사고의 도구라는 것은 결국에 나오게 돼 있답니다. 이러한 핵심으로부터.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려운데 이해할 수 있는 사람만 이해해봐. 이건 이해하지 못해도 상관없어. 왜냐면 이미 답 근거가 다 아래에 있잖아. 그럼 내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그거야. 지문을 여기까지만 읽었다고 했을 때 여기까지는 괜찮아? 이 나뭇가지와 트위그, 나무 장가지랑 잎사귀는 그럼 무엇을 비유한 걸까? 각각의 수업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또 그러니까 결국에 학문이라고 보면 될까? 또
사고 도구로 봐도 될 것 같고. 사고 도구 되냐? 일단은 필기해놔. 그리고 집에서 다시 읽어. 여기에서 이해하지 못해도 상관없어. 이미 어려운 부분이라. 그 다음에 이러한 사고 도구라는 것은 뭐를 제공하냐? 그쵸? 공통의 언어를 제공한답니다. 이거 자연스럽게 해석은 어떻게 할까 얘들아? with which. 선행사 붙여서 전치사 with 붙여서 해석하면 되잖아. 선행사는 일단 뭐야? 그쵸? 공통 언어를 with. 그쵸? 가지고 practitioner, 실무자들 있죠. 그 다양한 분야의 실무자들이 그들의 경험을 공유하죠. 혁신 과정에 있어서. 그 다음에 뭐해? 그쵸? 관련성을 발견한답니다. 그들의 창의적인 활동에 있어서. 프로바이딩에서 연 거 여기서 닫고 되냐?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건 지식을 전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데 그 지식이라는 게 이렇게 뻗쳐나오는 장가지들이 결국에는 학문으로 얘기할 수 있고 학문이라는 건 결국 뭐를 알려주는 거야? 영어, 수학, 과학 같은 건 사고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잖아. 근데 이런 것을 알려주는 데 있어서 공통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공통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고 학문들이. 예를 들어 가지가 지금 3개니까 뭐 예를 들어 국어가 있고 영어가 있고 미술이라고 했을 때 공통적으로 추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야지. 예를 들어 은율이가 국어학자고 내가 영어학자고 채영이가 미술학자라고 했을 때 각각의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잖아. 그럼 혁신이라는 것은 한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면 이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고 의사소통을 해야 되잖아. 그랬을 때 공통언어를 사용했을 때 발전하기가 쉽잖아. 그러니까 공통언어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거든.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여기에 이미 나오잖아. 교육과정을 통합하려면 시너지 효과를 내려면 공통언어를 사용해야 된다. 그래야지 이해를 도울 수가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근데 꼭 공통언어, 이건 언어로만 접근한 거고.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너네가 지금 영어 수업을 하면서 글쓰기 연습을 하고 있잖아. 사실 거의 난 이렇게 생각하거든. 간소화된 논문 연습? 간소화된 논문 쓰기나 논문이 아니라 논술 쓰기? 간소화된 논술 쓰기나 다름이 없거든. 그럼 너네가 영어 시간에 이렇게 지문을 전부 다 읽고 요약하는 연습을 스스로 했다면 이거를 나는 다른 학문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국어, 과탄, 사탐 말끔하게 깔끔하게 정리된 프린트가 아니라 스스로 읽고 정리하는 연습? 국어에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고. 근데 여기서는 공통적인 언어 사용하지만 선생님의 강의에서는 공통적인 학습법을 적용해낼 수 있겠죠. 다른 과목에 있어서 답근거를 스스로 써본다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집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29번. 예시가 이해가 안 된다. 근데 이거 무슨 그거 알지 너네? 그 뭐 성격 검사 같은 거 할 때 있잖아. MBTI 그런 것도 꼭 좋은 걸로만 표시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런 것처럼 자기 보고서를 쓸 때도 좋은 말만 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볼 거거든. 일단 연두색 친 밑에서 3번째 줄부터 이해가 안 된대. 서브젝트 아까는 과목이었잖아. 왜냐면은 얘가 카테고리가 교육이잖아. 그러니까는 교과목이 되는 거고 여기선 지금 실험을 얘기하는 거니까는 서브젝트는 뜻이 뭐가 돼? 피실험자. 그쵸? 피실험자. 영향을 받은 피실험자 있잖아. 이러한 편향에 그러니까 올바른 사회적으로 승인된 답변 여기 나오잖아. 사회적으로 승인된 답변을 해야 된다는 편향에 갇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오버타임 과도하게 노력한다는 거야. 트라잉부터 세모가로죠. 뭐 하려고 노력하면서? 만들어내려고 노력하면서 호의적인 인상을. 특히나 언제? 피실험자가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문맥상 질문을 받는 거다. 해석상으로 접근해도 되고 혹은 구조상으로 봤을 때 에스크는 100% 타동사거든. 그러니까 능동으로 쓰였으면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목적어가 없는 걸로 봐서는 수동으로 쓰이는 거죠. 해석과 구조로 둘 다 접근이 가능하고 특히나 피실험자가 질문을 받았을 때 민감한 주제에 있어서. 예를 들어 그런 민감한 주제가 뭐냐. 많은 서베이 레스폰던트 응답자들이 뭐라고 보고하는지 알아? 그들이 투표했다고 해. 선거에서 원래 안 해도 되거든. 근데 투표했다고 그냥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채러티 자선단체에 기부했다고 보고한답니다. 언제? 사실은 이투 가주어 진주어죠. 가능하거든. 뭐 하는 게? 그들이 didn't 뒤에 뭐가 생략됐을까? didn't vote and 기부죠. 투표하지 않았거나 자선단체에 기부하지 않았다고 결정하는 거, 그렇게 선택하는 것도 괜찮은데 무조건 그냥 했다고 하는 거죠. 그게 선해 보이니까. 되냐? 그럼 이해돼? 그 다음에 30번. 이거 어려워. 그 프린트를 일단은 읽고 관세랑 비관세라는 게 뭔지 이해했다는 전제하에 그 프린트를 한번 봐봐. 일단 그 질문 프린트 보면 30번 질문에 관세 타리프거든. 얘 자주 나와. 고3 때도 가끔 나오는데 국제무역에서, 그러니까 한국 예를 들어서 선진국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야? 그쵸? 미국. 후진국은 아프리카? 미안해, 거기서 뭐를 수출할까? 아프리카에서? 대추야자? 웃으면 안 되는데. 커피콩? 커피콩 할까요? 관세는 국제무역, 그러니까 미국이랑 뭐 아프리카는 대륙이긴 한데 여튼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할까? 국제무역에서 교육되는 상품에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하면 관세는 결국에 돈을 내야 되는 거야. 돈을 내야 되는 거야. 우리 국가에 수출하고 싶어? 그럼 돈을 내야 되는 거고, 비관세 장벽은 그러니까 돈 내는 거 이외의 무역 장벽. 얘들아, 장벽이 있으면은 주기가 쉬워. 어렵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를 들어서 나도 잘 몰라 사실. 무역학과가 배우겠죠. 쿼터라는 것은 그거지 않을까? 뭐 아프리카도 여러 국가가 있는데, 야 너네 국가는 어느 정도만 우리 국가로 수출할 수 있어. 미국의 커피콩 이 정도만 수출할 수 있어. 뭐 1년에 1000kg? 너무 적은가? 뭐 10,000kg 다니지 않을까? 혹은 보조금 같은 것도 어떻게 비관세 장벽이 될 수 있겠냐. 여기에 나온 것처럼 봐봐. 그 한국 농부들이 엄청 막 그거 했었잖아. FTA 자유무역 협정 했을 때 절대로 안 된다. 우리 쌀값 떨어진다 막 하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조금 더 혼란스러워지는 것 같은데. 한국의 농부들을 지키기 위해서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러면 막 중국에서 엄청 싼 쌀 막 들어와 엄청. 그러면 한국의 쌀의 경쟁력이 없어지잖아. 중국은 워낙 노동력이 싸니까 막 엄청 찍어내고, 막 미국의 그거 쌀 어떻게 생산하는지 알아? 헬리콥터로 날아다니면서 막 씨 뿌리거든. 엄청 큰 땅에. 그러니까 한국 농부들이 이길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어떤 일을 하겠어, 농부들을 돕기 위해. 부가세를 붙여? 그냥 돈을 주는 거야. 너 쌀이 예를 들어서 뭐 미국 쌀이 9,000원이야? 근데 한국 쌀이 10,000원이라 경쟁력이 떨어지잖아? 그럼 정부에서 그냥 걔네한테 그 2,000원 주는 거야. 농부들한테 쌀 한 포대씩 팔 때마다 뭔가 돈에서 지원해 주는 거야. 저도 잘 모르는 분야라 설명이 구린데 무슨 말인지 이해돼? 힘들지 않도록. 봐봐 한번. 괜히 꺼냈어. 미국 쌀이 예를 들어서 9,000원이야. 근데 한국 쌀이 1만 원이야. 그럼 정부에서 농부들한테 한 포대당 2,000원을 지원해주면 얼마에 팔 수 있겠어? 8,000원에 팔 수 있으니까 이렇게 보조금을 주는 거야. 그러면 경쟁력이 생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근데 이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야. 왜? 품질이 저하될 수 있거든. 이미 정부에서 2,000원 주니까는 뭐 열심히 할 필요 있어? 미국 쌀보다 좋을 필요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되게 항상 모든 것에는 부작용이 따라요. 그런 게 보조금인 거겠죠. 지난 수십 년에 걸쳐서 협정이 있어 왔거든. 뭐 하기 위한 협정일까? 혹은 합일까? 대체? 그쵸. 부채, 빚을 좀 줄여주자. Poor nation, 가난한 국가에. 하지만 다른 경제적 문제, 예를 들면은 무역 장벽이라는 게 남아있었대요. 비관세 무역 조치라는 게 예를 들면 쿼타 할당제나 subsidy, 보조금이나 제한하는 거 있잖아. 수출품을. 이게 점점 만연해졌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세금을 내라고 하진 않지만 다른 걸로 인해서 수출이 힘들어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비관세 무역의 조치라는 게 실행이 될지도 모른답니다. 뭐 때문에? 이게 나오잖아. 정치적 이유. 근데 이게 뭐와는 관련이 없어? 무역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정치적 이유로도 이러한 비관세 무역 조치라는 게 실행될 수 있다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말이 안 되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아프리카 국가에서 이제 미국이 많이 수입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 그 커피콩 같은 걸. 근데 아프리카가 정치적인 이유로 미국을 되게 곤란하게 하는 거야. 정치적인 이유로. 예를 들어 뭐 영토 같은 문제로. 그럼 그건 영토와 관련된 문제고 다른 정치적 이유인데도 아프리카가 미국을 심기를 건드리면 어때? 뭐지? 한번 때려줘야겠는데 하면서 이제 아프리카가 수출을 어렵게 만드는 거야. 예를 들어 쿼터 할당량을 엄청 줄인다든지. 무슨 말인지 이해 돼? 미국에 있는 커피콩 농부들에게 보조금을 엄청 주면서 아프리카에 사는 농부들이 경쟁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이유로도 이러한 장벽이 생긴다는 거죠. 비관세 무역 장벽이라는 게. 하지만 있잖아, 그것들은 차별적인 효과를 갖게 된대요. 그 수출에 있어서. 여기서 대의는 뭘까? 무엇이 차별적인 효과를 갖게 되는 걸까? 대의. 대의. 비관세 무역 조치. 이런 비관세 무역 조치 같은 게, 그쵸? 차별적인 효과를 갖게 된답니다. 그 수출품에. 근데 누구로부터 수출되는 건지 한번 얘들아 화면을 잘 봐봐. 국가들로부터 수출되는 거거든. 근데 이 국가들이 얘들아 어때? 자원이 부족해. 필요 조건을 준수할 자원이 부족하거든. 그 비관세 조치에 대한. 그러니까 결국 얘네 어떤 국가 얘기하는 거야? 자원이 부족하다니까. 그쵸? 개도국. 결국에는 가난한 국가 얘기하는 거잖아. 가난한 국가. 즉 가난한 국가가 엑스포트하는 게 차별적이다, 불리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까지는 괜찮아? 근데 이 비관세 조치라는 건 누구에 의해서 부과되는 거야? 부유한 국가에 의해서 부과되는 거거든. 돼? 그러면 방향성으로 봤을 때 부유한 국가가 뭐를 부과해? 비관세 조치를 부여하잖아. 누구에게? 가난한 국가에게. 자원이 없는 국가에게. 돼? 예를 들어서 앞에 있는 건 일반적인 진술이고 여기서부터 구체적인 진술로 보면, 근데 되게 접근이, 이게 가끔씩 웃긴 접근이 나오는데, 그 많은 보조금 있잖아. 가난한 국가가 주는 누구에게? 그들의 농부들에게. 서브서디스가 주어고 메이크가 동사죠. 동그라미 3개 어디다 쳐야 돼? it for to죠. 그리고 it 밑에 뭐라고 쓰면 돼? 목적어죠. 이게 답의 근거로 뭐라고 쓴 친구가 있냐면, 가난한 국가는 돈이 없는데 어떻게 커다란 보조금을 주냐.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게 poor이 아니라고 쓴 친구가 있어. 가난한 국가는 돈을 줄 수가 없다. 그래서 wealthy로 바꿀게요. wealthy, 부유한. 이거를 다 근거로 한 친구도 있고, 좀 부유한 국가가 그들의 농부면 부유한 국가의 농부들에게 주는 커다란 보조금이라는 거는 매우 어렵게 만든답니다. 누가? 세계 나머지에 있는 농부들이 그들과 경쟁하는 걸. 그럼 여기서 그들은 누굴까? 그쵸? 부유한 국가의 농부들이죠. 결국 their farmers죠. 결국엔 비관세 조치의 사례로 뭐가 나왔어? 이거는 결국에 여기 GS잖아. 구체적인 사례로 뭐가 나왔어? 비관세 조치로? 보조금이 나왔죠. 그럼 보조금을 주는 국가는 누구겠어요? 결국에. 그쵸? 부유한 국가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부유한 국가. 결국에 보조금을 주는 게 방향성으로 봤을 때. 그래서 답의 근거를 여기로 고른 친구가 있더라고. 이렇게 부유한 국가에 의해서 부과된 비관세 조치고, 비관세 조치로 서브서디가 나오니까 결국에 이 보조금을 주는 것은 부유한 국가다. 방향성으로 봤을 때
그래서 앞에 있는 일반적인 진술을 다 근거로 든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되냐? 또 다른 사례 같은 경우엔 이게 이해가 안 될 수. 두 번째 사례죠. 국내의 건강 혹은 보건 안전 규제인데 그리고 그것은 위치에 걸리는 동사는 뭐야? could impose죠. 도우는 부사절이니까 묶이죠. 비록 특히 타겟한 건 아니었거든 수입품은. 상당한 비용을 부과할 수 있답니다. 외국 제조업자에게. 근데 외국 제조업자가 뭐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야? 순응하려고 노력하거든. 그 수입 시장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미국이 커피콩이 너무 많이 미국 국민들이 먹으니까 건강을 지켜줘야 되잖아. 근데 막 곰팡이 쓴 것도 팔고 막 그래. 그러니까 어때? 박테리아 세균수가 수치상으로 100을 넘으면 안 된다라고 이제 국내 자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어떤 규제를 한 거지. 그러니까 국내에서 커피콩을 생산하는 미국의 커피콩 농부들도 그걸 다 지키고 있거든. 근데 안타깝게 아프리카에서 수입되는 그런 커피콩은 박테리아 수가 한 110인 거야. 그러면 어떡해? 추가적인 공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야. 거기에서 비용이 추가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게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도 어쩌다 보니까 비용을 추가하게 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다. 디벨로핑 개발도상국의 시장에서의 그 산업이라는 게 결국에는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거죠. absorbing 흡수하다 부담하다. 그쵸? 부담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추가적인 비용을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았지만 비용을 더 부과시킬 수도 있다. 그렇게 기준치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냐? 그 다음 31번 얘들아 결국에는 이거 여기 한번 봐봐. 여기 빈칸 내용을 보면은 그는 또한 발견했답니다. 더 강력한 엄격한 규제라는 게 더 많은 뭐를 촉진시켜? 더 많은 혁신을 촉진시킨다는 거죠. 더 약한 뭐보다? 규제보다. 돼? 그럼 혁신의 구체적인 사례가 뭘까? 여기를 많이 찾아왔더라. 뉴 메소드?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냈다, 개발해냈다. 이 새로운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여기 나오잖아. 경작 방법, 순환시켜 물을, 뭐 닫힌 루프 시스템에서, 그 다음에 꽃을 길러, 락 울 서브스트레이트에서. 이것도 답의 혁신의 답의 근거가 될 수 있죠. 구체적인 사례니까. 근데 나는 가장 강력한 답의 근거를 마지막 문장이라고 생각하거든. 일단 동그라미 두 개를 어디다 쳐왔어? 나돌리 버돌소. 그쵸? 벗은 여기 있네. 여기 있잖아. 세미콜론. 얘가 벗이잖아. 그쵸? 세미콜론은 엔드나 벗의 역할을 하니까. 결국에 그러니까 왜 이게 혁신이냐? 결국에는 어디야? 홀랜드, 네덜란드에서 튤립 산업을 얘기하잖아. 그 꽃산. 근데 그거 환경 오염 때문에 규제를 하니까 B를 강조하는 거거든. 그 새로운 시스템이라는 게 뭐를 줄였어? 오염은 줄였죠. 환경에 방출되는 오염을 줄였을 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로는 이익도 수익도 상승시켰죠. 수요 동사에도 꼭 네모가로 2개 쳐와라. 회사에게 더 큰 통제를 줌으로써 그 성장 환경에 대한. 되냐? 수요 동사 나올 때마다 꼭 네모 2개 쳐와. 그러니까 환경도 지켰어. 수익도 증가시켜. 이게 바로 혁신인 거죠. 수익만 증가시킨 게 아니라 환경도 지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 다음에 그 나 잘 몰라. 그 무역이나 그 세계 정치, 국내 정치에도 별로 관심이 없는데 그 비슷해. 똑같아. 뭘 똑같다고 얘기하는 거냐면